네,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로 했죠.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귀의 방법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급기야 국회 창원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잡하십니까 요즘? 많이? 뭐 여전히 복잡하죠. 그렇습니까? 일단 교육부가 네. 그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사실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아까는 아니고 지난번 인터뷰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네네네. 학교별로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별 사정을 좀 반영한 그런 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에 아마 다 이제 그 수렴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는데 네. 일단 핵심적인 문제는 복귀는 하는데 네. 그동안 그 받지 않았던 수업을 어떻게 채워가지고 어떻게 학기 조정하고 할 것인가 이게 핵심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야기가?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 학교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숫자도 다르고요. 예.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의 숫자도 다르고,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시설도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됐고, 예. 그렇게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또는 뭐 오늘 취소된 것 같긴 한데 어제 예정됐던 게 좀 취소됐고 예.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 같긴 한데 네. 교육부와 그렇게 조율한 내용이 이제 곧 발표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그 나온 보도를 보면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5월 졸업은 없는 걸로 하기로 철회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뒤늦게 복귀한 학생들의 경우에 예. 수업을 아무리 이제 새로운 학사 일정을 만들어서 듣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학점의 어떤 감소라든지 수업 시간의 감소 없이 듣다 보면은 좀 일정이 뒤로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원래 예정됐던 국시라든지 졸업 시즌에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당기면 2월, 5월 가능도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와 제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2월과 5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리 당기더라도. 예, 그리고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8월 정도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대생들에게 지금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은 5월 졸업. 요게 좀 핵심이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의대생들에게 이제 특혜를 준다라는 부분의 핵심은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학기를 사실상 개설을 해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것이 이제 특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선 인터뷰에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뭐 국민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네.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좀 드리고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혜는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앞서서 이게 특혜가 아닌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총량에서 예. 학점이라든지 수업 시간이라는 것을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표현이었다. 였는데 예. 제 표현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쉽게 하면 이제 그 의대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네. 일반 어떤 일반 다른 대학과를 기준으로 보통 1학기를 3월에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7월 초에 이제 그 종강하고 네. 방학하고 그다음에 9월 초부터 2학기 개강해서 네. 12월에 끝나고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수업 못 듣고 했으니까 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1학기 부분을 1학기를 5월에 개강을 해줘. 1학기 부분을 여름방학에 계속 다 듣게 그렇죠. 한다든지 그렇죠. 수업 시간이 없는 데를 채워 넣어서 듣게 그렇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특혜 아니냐 이 지적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게 이제 특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수업 실수를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되는 실험 실습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보통 다른 학과 학생들의 경우에 이렇게 새로 어찌 됐든 수업을 듣게 해주는 그런 노력은 안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새로 수업을 듣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특혜는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학기를 조정을 하면 네. 국시 있잖아요. 의사고시. 네. 의사고시는 정해진 시점에 이제 그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일정을 학교별로 조정하고 있고 학교별로 조정한 것에 따라서 이제 시험 일정이라든지 졸업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의사고시는 국가가 거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조율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오늘 좀 어제 좀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예. 덜 조율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오늘 또는 뭐 다음 주 초에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반 다른 학과하고 의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반 다른 학과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고 2학기가 그렇죠. 있고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의대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1년 단위로 편성이 되고 예. 그래서 1학기를 못 들은 채로 2학기를 듣는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1학기를 못 들었어? 그럼 너 내년에 들어.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 1학기 못 들었던 친구들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학기 과정을 방학 및 빈 공간에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학기가 아니라 이제 학년으로 가기 때문에 학년으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몰아서면은 그 학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과 학생들은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하는 건데 의대의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통으로 그냥 딱 이거 들어야 돼. 수업 이렇게, 배정이 딱 돼 딱 돼 있는 겁니다. 아침 예. 9시부터 밤 예. 뭐 7시 저녁 7시까지 이렇게 다 들어. 그리고 과정은 1년이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학기 안 들었던 사람들이 그럼 1학기 어떻게 2학기만 듣고 내년에 1학기 듣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럼 하여간 이제 1년에 이래서 수업 시수가 이제 며칠이라고 한다면 네. 방학 없고 네. 뭐 토요일도 하고 네. 막 해가지고 하여간 주말도 하고 방학도 하고 해서 1학기 과정을 어떻게든 한 학년 과정은 다 채우겠다. 예, 하고 2학기 과정도 또 듣기 위해서 한 학년 과정을 다 채우겠다는 거죠.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대학별로 맡기겠다. 대학별로 시설이라든지 어떤 교수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각 학교별로 좀 정하게 되겠죠. 중간 정리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일단 1번. 그래서 그러니까 한 학년을 예를 들어서 3월에 시작해야 되는데 5월에 시작한다, 7월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준 점에서는 특혜라고 한다는 거 인정을 하겠다. 네, 1번.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수업을 적게 듣고도 뭐 패스한 것처럼 하지는 않는다. 다 한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특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과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특혜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는데 다만 이제 조금 국민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의사들이 평균 1년에 한 3천여 명 배출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면은 한 260명 정도 배출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어드나요? 예, 내년에 복귀하게 되면 내년에는 트리플링이 돼요. 그러니까 세 개 학년이 한꺼번에 교실에 들어가서 동일 과정을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교수 입장 그게 어떻게 감당이 돼요? 사실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나는 평가가 나오는 거라서 의사 배출의 문제, 그다음에 의대 교육을 그나마 덜 망가뜨리면서 진행을 시키려면은 조기 복귀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학사 과정을 좀 개설해서 미복귀 학생들 좀 알겠습니다. 복귀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동의 청원이 이제 접수가 됐고 네. 5만 명 동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저도 읽어봤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 수업 거부했던 의대생들한테 먼저 책임부터 물어야 되는 것 네. 아니냐. 이 이제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환자 단체 분들 만나 뵈면은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하세요. 네. 왜냐하면 복귀를 해야 교육이 이행이 되고 교육이 이행이 돼야 의사가 배출이 되고 의사가 배출이 돼야 환자분들은 편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귀 자체는 환영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재발되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또 이제 이탈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사과할 부분은 좀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재발 방지 대책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차원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힘듦을 겪으셨을 환자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서의 고려, 배려 이런 것 때문에 사과 일단 해야 되고 책임질 부분은 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겁니다. 의대생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예, 의대생들도 네.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의협
사무실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 그 성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모두 발언을 했어요. 의협회장하고 그다음에 의대생 대표가 모두 발언했는데 그건 또 보도가 좀 안 되던데 의협회장의 경우에는 2번 허리 숙여서 국민께 사과를 했고 의대생들도 미약 하나만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과정과 기회가 있을 때 또 사과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사과와 반성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로 넘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위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위원회가 됩니까? 아니면 교육위가 됩니까? 교육위가 될 겁니다. 교육위가? 네. 그럼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이 부분에서 혹시나 뭔가 좀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챙겨보겠다는 건데 요구하시는 내용 자체의 취지가 복귀를 이대로 시키면 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저도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 차원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겠죠. 아무튼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의대생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의대생들은 복귀를 하는 거고요.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부가 얘기해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될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 수업은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수업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노력을 해서 좀 다수가 좁은 환경에서 또 실습이나 실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그 어려움을 좀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별도 차원에서 전공의 문제도 이제 얼추 정리가 됐습니까? 전공의 문제는 사실은 의대생들하고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의대생들은 의료인이 아직 아니고요. 그렇죠. 의사가 되기 전에 신분들인데 전공의들은 이제 의사 시험을 봐서 현재 의사인 상태에서 전문의가 되려 수련하는 과정인데요. 이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를 선언한 건 아니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전공의들 총회에서 3가지 이제 요구 사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요구 사안들을 둘러싸고 관련된 단체 및 정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논의돼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전공의 대표들이 이제 환자단체들이라든지 그동안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그런 과정들도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공의 문제는 이제 교육부 소관이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전공의는 보건복지 소관입니다. 소관이죠. 그런데 사실 의대생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의사 배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동안 교육위와 보복위가 같이 케어해 왔고. 근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 좀 논의 좀 해보셨어요? 어제도 만나서 좀 얘기를 했고요. 정은경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겠다 이런 의지와 취지를 가지고 있죠. 혹시 그럼 정은경 장관이 조만간 전공의 대표들을 만난다는 혹시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그 전공의 단체들하고 관련된 단체들 그리고 정부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의가 내세웠던 그 요건들에 대해서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면은 당연히 장관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